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두바이 피트니스 챌린지에 대해 조금은 자세히 알아봅니다. 두바이런을 중심으로 말이죠. 두바이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전통적으로 진주를 채취하던 작은 어촌에서 수십 년 사이에 글로벌 대도시로 완전히 변모했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트리버드바이저가 선정한 세계 여행지 1위를 3년 연속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두바이의 이러한 성장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섭니다. 무엇보다 두바이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중동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로 자리 잡기 위한 전략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두바이에 기반을 둔 에미레이트 항공의 스포츠 스폰서십은 두바이를 하나의 브랜드로 각인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고, 물류회사 DP월드는 F1의 맥라렌을 후원하며 두바이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두바이 초콜릿이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되면서 두바이가 트렌드를 이끄는 도시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가 되었죠. 이러한 소프트 파워와 함께 두바이는 랜드마크를 통해 도시 이미지를 단계적으로 구축해왔습니다. 버즈 알아랍, 버즈 칼리파, 두바이몰, 에미리트 타워, 에미레이트 몰, 두바이 프레임 같은 건축물들은 각각 금융, 관광, 리조트, 혁신 등 기능별 클러스터의 앵커 빌딩 역할을 하고 있죠. 특히 2001년부터 바다 위에 모래와 암석을 쌓아 만든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섬인 팜 주메이라는 2023년 아틀란티스 더 로열의 개장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도로와 기반시설, 주거용 빌라와 아파트, 리테일과 마리나 시설까지 두바이가 축적한 공간 기획력을 전 세계에 선보인 것이죠. 동시에 두바이는 도시 내부의 삶의 질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메트로를 건설해 자동차 중심의 교통을 다변화했고, 시내 곳곳에 에어컨이 나오는 버스 정거장과 물을 마실 수 있는 급수대를 설치했죠. 해변가와 공원에는 러닝 코스도 조성해 시민들이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한 두바이 피트니스 챌린지 역시 이런 흐름의 일환인데요. 이제 두바이는 관광객 유치를 넘어 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바이의 성장 이야기부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죠. 두바이의 경제 발전은 세 가지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진주의 시대입니다. 아라비아만의 천혜의 굴 서식지 덕분에 진주 채취 산업은 7,00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진주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두바이 정체성의 핵심이었죠. 베니스, 인도, 유럽까지 뻗어나간 무역로를 통해 지역 경제를 지탱했고, 진주 다이빙은 두바이 공동체 정신의 상징이자 생존의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1966년 두바이에서 석유가 발견되기 전까지 두바이는 진주 채취와 어업, 조선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옛 두바이의 올드시티에 해당하는 두바이 크릭의 R10에 가면 이 같은 역사를 전하기 위해 진주를 채취할 때 사용했던 도구를 시장에 매달아 놓았죠. 이처럼 진주 산업은 두바이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 일본의 미키모토 코키치가 양식 진주 개발에 성공하면서 천연 진주 시장이 축소되었고, 두바이는 새로운 경제 기반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기반은 바로 석유였죠. 두 번째는 석유의 시대입니다. 1966년 두바이 파테흐 영해에서 석유가 발견됩니다. 이것은 두바이의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작이었죠. 흥미롭게도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석유는 1970년대에도 두바이 GDP의 50%에 불과했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두바이 지도자들은 석유 수익이 유한하다는 것을 일찍이 인식했죠. 그렇기에 그들은 석유를 두바이 발전의 디딤들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석유 가격이 배럴당 $30대를 맴돌 때 두바이는 이미 인프라, 관광, 부동산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석유는 막대한 부를 가져다준 동시에 두바이가 다음 단계로 도약할 발판이 된 셈이죠. 세 번째는 다각화된 경제 시대입니다. 오늘날 석유는 두바이 GDP의 1% 미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랍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경제 다각화 사례죠. 2010년부터 2023년 사이 두바이는 비석유 부문에 $500억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이 중 $150억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100억 기술 인프라, $250억 운송 및 물류 시설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두바이 경제는 매우 다층화되어 있습니다. 도매 및 소매 거래 26%, 운송 및 물류 12%, 금융 서비스 10%, 제조업 9%, 부동산 7%, 건설업 6%, 관광 5%로 구성되어 있죠. 이러한 구조는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방지하고 글로벌 경제 충격에도 회복력을 갖출 수 있게 합니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많은 석유 의존 경제가 침체를 겪었지만 두바이는 오히려 다각화 전략을 강화하며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두바이의 모습은 화려한 마천루와 스카이라인이 전부가 아니라 단기, 중기, 장기를 내다본 치밀한 도시 전략,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경제 구조 설계의 결과물이죠. 이러한 토대 위에서 두바이는 자연스럽게 도시 브랜딩으로 나아갔습니다. 두바이의 도시 브랜딩 전략은 단순히 경제 다각화를 넘어서는데요. 글로벌 무대에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동 지역 내 지배적 위치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죠. 이를 위해 두바이는 물리적 공간을 통한 시각적 정체성 구축에 집중했습니다. 보는 도시에서 사는 도시로, 방문하고 싶은 도시에서 살고 싶은 도시로 진화하는 것이 목표죠.
두바이 브랜딩은 혁신, 우아함, 뛰어난 서비스를 구현하는 도시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버즈 할리파, 팜 주메이라, 두바이 몰 같은 상징적 건축물과 상업 공간이 이 정체성을 물리적으로 구현합니다. 어떤 면에서 두바이의 도시 브랜딩은 월스트리트와 디즈니랜드의 혼합이라 할 수 있겠네요. 월스트리트의 금융적 야심을 담으면서도 디즈니랜드의 상업적 접근성을 유지하니까요. 대표적인 곳이 마디나 주메이라 리조트와 수크 마디나 주메이라입니다. 전통 아랍 건축 양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쇼핑과 관광 경험을 만든 이 공간은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지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버즈 알아랍이 보이는 풍경과 바다 전망은 두바이가 공간 자체를 콘텐츠로 만들어가는 방식을 잘 드러내죠. 두바이의 전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40 어반도시 마스터 플랜을 살펴보면 5개의 주요 도시 허브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개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 및 문화 유산과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관광지, 기술 혁신 허브를 균형 있게 배치함으로써 다층화된 도시 정체성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데요. 또한 이 마스터 플랜은 녹지와 여가 공간을 2배로 늘리고 공공 해변 길이를 400% 증가시켜 105km로 확장하며 교육 및 보건시설 면적을 25%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 전략의 연장선에서 두바이는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자빌파크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녹지와 러닝 코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일상적인 운동 환경을 제공할 뿐 아니라 매년 11월 열리는 두바이 피트니스 챌린지 기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리는 허브 역할을 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가는 두바이런 참가자 수가 이 전략의 성과를 보여주죠. 이 같은 두바이의 전략이 잘 나타난 캠페인이 바로 두바이 시민들이 참여한 두바이 피트니스 챌린지입니다. 두바이의 도시 브랜딩은 물리적 공간과 글로벌 네트워크 두 축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버즈 칼리파 같은 랜드마크가 시각적 정체성을 만들었다면 에미레이트 항공의 130개 이상 스포츠 스폰서십은 세계인의 인식 속에 두바이를 각인시켰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외부를 향한 브랜딩이었습니다. 두바이 피트니스 챌린지는 다릅니다. 내부를 향한 브랜딩이죠. 2017년 셰이크 함단 빈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두바이 왕세자 UAE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의 주도로 시작된 이 캠페인은 매해 10월부터 11월 혹은 11월 한 달 30일 동안 모든 시민이 하루 30분씩 운동하도록 독려합니다. 두바이를 세계에서 가장 활동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의 핵심 실행 프로그램이죠. 두바이 피트니스 챌린지의 성장세는 놀랍습니다. 2024년 제8회 행사에는 총 273만 명이 참가하여 전년 대비 14% 증가했고 2017년 시작 이후 누적 참가자는 1,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두바이 라이드에는 4327명의 사이클리스트가 두바이 스탠드업 패들에는 5,000명 이상이 참여했죠. 두바이 피트니스 챌린지의 핵심은 피트니스 자체가 아니라 시민을 도시 브랜드의 주체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 기간 동안 두바이의 공원, 해변, 거리, 쇼핑몰은 거대한 피트니스 센터로 변하는데요. 카이트비치, 자빌파크, 알와르카 공원 등의 30x30 피트니스 빌리지가 설치되고 25개의 커뮤니티 허브에서 6만 명 이상이 무료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글로벌 브랜드들의 참여도 눈에 띕니다. 아디다스, 나이키, 푸마, 룰루레몬, 스케쳐스가 다양한 피트니스 활동을 제공하고 레알 마드리드 구단도 구단 차원에서 행사를 홍보하죠. 에미레이트 항공을 통해 맺어진 레알 마드리드와 두바이의 관계가 시민 참여 행사로까지 확장된 셈입니다. 여기에 아마존, 노보노디스크, 닛산 자동차도 두바이 피트니스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피트니스 챌린지의 영향은 수치로도 알 수 있는데요. 참가자의 18%가 신체 건강 개선을, 15%가 심리적 웰빙 향상을, 14%가 자존감 증가와 불안이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참가자들의 83%가 수면 습관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했죠. 2021년 데이터에 따르면 88%의 참가자가 30일간 매일 30분 이상 운동 목표를 달성했으며 36%가 하루 60분 이상, 12%는 90분 이상을 운동에 투자했습니다. 두바이 피트니스 챌린지는 두바이가 그리는 2040 어반 마스터 플랜과도 연결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마스터 플랜은 녹지 공간을 2배로 늘리고 두바이를 세계 최고의 거주 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죠. 두바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개인, 가족, 공동체 구축을 강조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GDP 성장에서 시민 삶의 질로 도시의 관심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죠. 두바이 피트니스 챌린지의 대표 행사는 단연코 두바이 런입니다. 2024년 27만 8천 명이 참가하여 세계 최대 커뮤니티 런 기록을 세웠고 2025년에는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두바이 런이 특별한 이유는 도시의 상징적인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점입니다. 평소 자동차로 가득한 셰이크 자이드 로드가 이날만큼은 러닝 코스로 변신하죠. 버즈 칼리파를 배경으로 수만 명이 달리는 풍경은 두바이의 인프라가 시민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두바이 런은 단순한 러닝 이벤트가 아닙니다. 패러글라이딩이 하늘을 수놓고 F1 차량이 등장합니다. EDM 공연과 You have done it.
We appreciate you guys being here. What a beautiful morning it is. Plenty of time to cross the start line. We have plenty of time to cross the start. Just be mindful of everybody around you. Here. NPPF. Okay. Jay is weeks away from Aida Letihas in country. Are you You need a bigger logo. I'm gonna try and wait for as many people as possible. 악대의 응원이 코스 곳곳에서 펼쳐지죠. 두바이 시민 모두가 참가하는 축제 그 자체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에는 350만 시민이 소셜미디어에 운동 사진을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두바이의 생활 방식을 전 세계에 전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두바이 런에 참가했는데요. 배번 번호가 10만을 넘어가는 걸 보며 규모를 실감했습니다. 뛰는 도중에는 필리핀에서 온 러너와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달리기도 했죠. 경쟁이 아니라 함께 뛰는 것 자체가 목적인 분위기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러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모차를 끌고 아이와 같이 뛰는 분들도 쉽게 찾을 수 있었고요. 또한 두바이 메트로가 지나가는 모습 아래에 사람들이 뛰는 모습도 장관이었습니다. 대규모 행사임에도 운영은 세심했습니다. 급수대가 적절한 강력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물을 나눠주며 러너들을 응원했죠. 또한 결승선에는 빈 물통을 수거하기 위한 비닐봉지를 배치해 다 마신 물통을 쉽게 버릴 수 있게 했습니다. 30만 명이 뛰는 행사가 혼란 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건 이런 준비 덕분이었습니다. 완주 후 받은 메달보다 셰이크 자이드 로드 위에서 수만 명과 함께 달렸다는 경험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데요. 두바이가 왜 시민 참여형 브랜딩에 집중하는지 그 이유를 몸으로 느낀 순간이었죠. 두바이의 역사는 변화의 연속이었습니다. 7,000년간 이어온 진주 산업이 무너졌을 때 석유가 있었고 석유가 고갈될 것을 미리 내다본 다각화 전략이 있었죠. 버즈 칼리파와 팜 주메이라를 비롯한 수많은 빌딩들이 두바이의 외형을 만들었다면 에미레이트 항공의 스폰서십은 두바이를 세계인의 인식 속에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바이는 또 한 번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외부를 향한 브랜딩뿐만이 아니라 내부를 향한 브랜딩으로 관광객을 위한 도시에서 시민을 위한 도시로 두바이 피트니스 챌린지는 그 변화의 중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일간 30분 운동이라는 단순한 캠페인이 273만 명을 움직이고 30만 명이 셰이크 자이드 로드를 함께 달리는 축제로 성장했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렇게 성장한 두바이 피트니스 챌린지를 전 세계에서 즐기기 위해 이 기간에 맞추어서 두바이를 찾기도 하죠. 셰이크 자이드 로드 위에서 수만 명과 함께 달렸던 경험은 이 변화를 몸으로 느끼게 해주었는데요. 두바이가 그리는 다음 챕터는 마천루가 아니라 함께 뛰고 함께 건강해지는 공동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